시간의 흐름은 공정해 보이지만 그 결과는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20년 전,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간단한 원리를 이해했다면 오늘 당신의 계좌엔 3억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히 각인되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처럼 국가와 은행이 권하는 성실한 저축의 길만을 걸어왔다면 그 숫자는 1억 6천만 원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1억 4천만 원. 이 거대한 공백은 단순히 투자 수익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기계 안에서 누군가는 엔진에 올라탔고 누군가는 그 기계를 뒤에서 밀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왜 아무도 이 격차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대답은 차갑습니다. 당신이 이 비밀을 깨닫는 순간 은행의 이익은 증발하고 교육 시스템의 무능함은 폭로되기 때문입니다. 학교는 노동하는 법을 가르칠 뿐 자본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법은 침묵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시간은 흐르고 있고 무지라는 비용은 초 단위로 당신의 자산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려 합니다. 첫째, 자본주의의 정수인 ETF란 무엇인가? 둘째, 당신의 생존을 위해 어떤 계좌와 상품을 선택해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20년 뒤 당신의 삶을 지켜줄 구체적인 숫자는 얼마인가 하는 점입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익숙했던 저축의 종말을 마주해야 합니다. 상장 지수 펀드, 즉 ETF. 이름은 복잡해 보이지만 본질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위태로운 개별 기업의 운명에 당신의 삶을 거는 도박이 아닙니다. 과일 가게 주인이 사과 한 품목에만 전 재산을 걸지 않고 수많은 과일을 바구니에 나누어 담아 기상이변에 대비하듯 ETF는 수백 개의 기업을 하나의 그릇에 담아내는 시스템적 방어 기제입니다. 금융감독원의 냉혹한 통계는 말합니다. 개별 주식 투자자 중 단 29%만이 수익을 거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10명 중 20명이 패배하는 게임. 우리는 왜 이 승산 없는 전쟁터에 스스로를 내던져 왔던 것일까요? 우리가 믿어온 안전의 기준이 어쩌면 가장 위험한 환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 그 의심이 사실로 드러나는 지점에서 비극은 시작됩니다. 안전이라는 단어는 때로 가장 잔혹한 함정이 됩니다. 대다수의 한국인은 원금이 보장된다는 사실만으로 은행 적금의 안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시야를 조금만 넓혀 숫자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그 안도감은 서서히 타들어가는 자산의 비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최근의 금리를 3%라 가정해 봅시다. 1천만 원을 예치했을 때 당신이 손에 쥐는 연간 이자는 30만 원 남짓입니다. 반면 지난 20년간 S&P 500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증명해온 연평균 수익률은 12%에 달합니다. 1천만 원은 1년 뒤 120만 원의 가치를 창출합니다. 4배의 격차. 이 차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복리라는 가속도를 타고 당신의 삶을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갈라놓습니다. 물론 주식이라는 단어가 주는 근원적인 공포를 이해합니다. 변동성은 곧 손실이라는 학습된 두려움 때문이죠. 하지만 S&P 500의 기록은 그 두려움이 얼마나 비합리적인지를 서늘하게 보여줍니다. 지난 20년의 세월 동안 이 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해는 단 4번뿐이었습니다. 나머지 16년은 우상향의 기록이었죠. 승률 80%. 이것은 운의 영역이 아니라 통계의 영역입니다. 삼성전자라는 개별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은 그 기업의 운명과 당신의 생애를 동기화하는 도박에 가깝습니다. 기업은 부침을 겪고 경영진은 실수를 하며 시장의 흐름은 한 기업을 도태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S&P 500은 다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등 인류의 문명을 주도하는 미국 1등 기업 500개를 통째로 소유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한 시대의 총합을 사는 것. 그것이 개별 기업의 몰락조차 시스템의 정화 과정으로 흡수해버리는 ETF의 진정한 위력입니다. 특정 기업의 위기는 곧 다른 기업의 기회로 치환되며 전체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여전히 이 압도적인 확률 앞에서 주저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보고 있는 숫자들이 사실은 우리를 속이기 위해 설계된 정교한 장치라면 어떨까요?
시스템은 당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 지점에서 가장 거대한 약탈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본주의는 개별 기업의 몰락을 애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실한 세포를 떼어내고 새로운 심장을 이식하며 스스로를 정화할 뿐입니다. 2022년 전 세계를 덮쳤던 시장의 공포를 기억하십니까? 당시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의 주가는 단기간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일궈온 자산의 절반이 증발하는 재앙이었겠지만 S&P 500이라는 거대한 방패 안에 머물렀던 이들에게 그 충격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미풍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냉혹한 대체 원리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메타가 흔들릴 때 인공지능의 심장이라 불리는 엔비디아는 200%가 넘는 폭등을 기록하며 그 공백을 메꿨습니다. 500개의 심장 중 몇 개가 멈추더라도 나머지 심장들이 더 강하게 고동치며 전체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구조. 이것이 바로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이 자본의 공학으로 구현된 실체입니다. 500개의 바구니에 나눠 담긴 당신의 자산은 개별 기업의 실패라는 중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흔히들 분산 투자를 단순히 위험을 피하는 수단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깊은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ETF는 승자를 고르는 안목이 없는 우리에게 자본주의 시스템 그 자체가 거둔 승리의 전리품을 배당받을 권리를 부여합니다. 개별 주식이라는 전쟁터에서 10명 중 8명이 전사할 때 시스템에 올라탄 이들은 이름 모를 수많은 기업의 노동과 혁신을 자신의 자산으로 흡수합니다. 하지만 의문은 남습니다. 이토록 견고하고 압도적인 생존 도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의 권력자들은 이 평범한 진리를 대중에게 목소리 높여 말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들이 설계한 이 거대한 방패 너머에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규칙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1975년 존 보글이라는 설계자가 최초의 S&P 500 인덱스 펀드를 세상에 내놓았을 때 그것은 단순한 금융상품의 등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정수를 추출해 개인의 삶에 이식하려는 거대한 실험의 시작이었습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 은퇴 자금의 절반 이상이 이 시스템 안에 고요히 잠겨 있습니다. 50년이라는 시간 동안 숱한 경제 위기와 붕괴를 목격하면서도 이 지수가 결국 우상향할 것이라는 믿음은 이제 신념을 넘어 생존을 위한 상식이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라 불리는 워런 버핏의 유언장은 우리에게 더욱 서늘한 진실을 전합니다. 평생 개별 주식을 골라 부의 정점에 선 그가 자신의 사후 남겨질 가족들에게는 재산의 90%를 S&P 500에 넣으라고 명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천재의 오만함이 아닌 냉혹한 현실 인식입니다. 시장을 이기는 재능은 극소수에게만 허락된 저주 섞인 축복이며 그 축복을 받지 못한 평범한 대다수에게 남겨진 유일하고도 확실한 비상구는 오직 시스템의 평균에 올라타는 것뿐이라는 고백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미래를 담보로 운영되는 대한민국 국민연금 역시 이미 40조 원이라는 거대한 자금을 S&P 100이라는 바구니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국가조차 인정한 것입니다. 입으로는 자국의 경제를 말하면서도 정작 거대한 자본의 흐름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승자의 길을 향해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개별 기업의 흥망성쇠보다 거대한 시스템의 팽창이 훨씬 더 견고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본질적인 의문에 직면합니다. 국가와 자본의 거두들이 이토록 확신하는 길이라면 왜 그 혜택으로 가는 문턱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열려 있지 않은 것일까요? 우리가 이 안전한 시스템에 발을 들이려 할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몫을 가로채려는 또 다른 장벽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국가와 거대 자본이 닦아놓은 길을 따라가기로 결심했다면 이제 당신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제국 본토의 자산에 직접 손을 뻗을 것인가, 아니면 대리인이 세워둔 국내의 문을 통할 것인가. 미국 시장에 직접 상장된 SPY, BOO, IVB와 같은 이름들은 자본주의의 정점에 선 상징들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 거창한 이름들 뒤에는 평범한 개인들이 넘기 힘든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촘촘히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진입 장벽입니다. SPY나 BOO 한 주를 소유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수십만 원의 비용은 누군가에게는 한 달 생활비의 절반을 넘어서는 무게입니다. 물론 SPLG와 같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대안이 존재하고 0.03%라는 지극히 낮은 수수료가 복리의 마법을 돕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1억 원을 넣었을 때 연간 수수료가 고작 몇만 원 차이라는 사실은 당장 체감되지 않겠지만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 작은 차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당신의 최종 자산에서 수백만 원을 소리 없이 깎아낼 것입니다.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직접 보유함으로써 얻는 환율 방어의 이점은 분명 매력적입니다. 원화 가치가 하락할 때 당신의 자산 가치가 역설적으로 상승하는 이중 구조는 불확실한 시대에 강력한 보험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시스템은 결코 공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전 수수료, 그리고 깊은 밤잠을 설쳐가며 타국의 시장을 응시해야 하는 육체적 정신적 비용은 숫자로 치환되지 않는 잠식입니다. 가장 잔혹한 사실은 수익의 22%를 떼어가는 양도소득세라는 이름의 약탈적 구조입니다. 당신이 1,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을 때 국가가 그중 220만 원을 아무런 노동 없이 가져가는 현상. 수익의 4분의 1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자본의 성장보다 국가의 징세가 얼마나 더 효율적인지를 증명할 뿐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부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는 시스템이 정작 당신의 자산이 피어나기도 전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세금의 장벽 앞에서 무력하게 순응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국가가 허락한 또 다른 은밀한 통로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미국 직구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좌절한 이들에게 시스템은 역설적이게도 국내 자본시장을 통한 우회로를 열어두었습니다. 삼성, 미래에셋, KB와 같은 거대 운용사들이 내놓은 국내 상장 S&P 500 ETF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들은 미국의 심장을 그대로 복제하여 한국의 거래 시간에 이식해 놓은 정교한 거울과 같습니다. 0.5%에서 0.07%라는 미세하게 높은 수수료는 22%라는 압도적인 세금의 위협에 비하면 사소한 통행료에 불과합니다. 이 우회로의 핵심은 ISA와 연금저축이라는 이름의 자산보호구역에 있습니다. 국가는 대중의 노후 파산을 방어하기 위해 이례적인 수준의 세제 혜택을 이곳에 집중시켰습니다. 일반적인 주식 투자 수익에 붙는 15.4%의 세금이 ISA라는 방패 안에서는 200만 원, 혹은 서민형 기준 400만 원까지 완전히 소멸합니다. 그 한도를 넘어서는 수익조차 9.9%라는 분리과세로 깎아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할인이 아닙니다. 미국 직구 시 1,000만 원의 수익에서 125만 원을 세금으로 뜯길 때 이 통로를 선택한 이는 79만 원만을 지불하며 그 차액인 81만 원을 자신의 주머니에 남깁니다. 앉은 자리에서 최신형 스마트폰 한 대의 가치를 보전하는 셈입니다.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원화로 사기 때문에 달러 가치 상승의 혜택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국내 상장된 미국 지수 ETF 역시 환율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반영합니다. 환전 수수료라는 불필요한 비용은 덜어내면서도 달러 강세라는 안전자산의 프리미엄은 그대로 챙기는 고도의 전략적 선택인 것입니다. 밤잠을 설치며 타국의 지수를 모니터링할 필요도, 환율 변동에 가슴을 졸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효율적인 시스템조차 완벽한 구원은 아닙니다. 세금을 아끼고 수익률을 보존하는 법을 깨달았다 해도 우리 앞에는 은퇴라는 더 거대하고 본질적인 공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산의 크기를 불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 즉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끊임없이 현금이 흘러나오게 만드는 법은 또 다른 차원의 생존 기술입니다. 시스템이 우리에게 허락한 이 비상구가 과연 죽음보다 깊은 노후의 빈곤까지 막아줄 수 있을까요? 자산을 불리는 것이 성장의 단계라면 그 자산이 스스로 돈을 뱉어내게 만드는 것은
생존의 최종 단계입니다. 자본주의라는 거친 바다 위에서 은퇴라는 육지에 도달했을 때 우리를 기다리는 가장 근원적인 공포는 자산의 소멸이 아니라 현금 흐름의 단절입니다. SCHD, 흔히 슈드라 불리는 배당 성장 ETF가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도구가 아니라 당신의 통장에 매 분기마다 고정적인 혈액을 주입하는 현금 흐름의 설계도입니다. S&P 500이 인류의 혁신에 베팅하며 1.5% 수준의 배당을 줄 때 슈드는 그 2배가 넘는 3.3%의 배당률로 화답합니다. 하지만 이 달콤한 숫자의 이면에는 냉혹한 기회비용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고배당을 지급하는 기업들은 대개 성장의 정점을 지나 안정기에 접어든 구시대의 거인들입니다. 따라서 폭발적인 주가 상승의 쾌감은 포기해야 합니다. 자산의 팽창 속도를 늦추는 대신 현재의 안정을 사는 거래. 이것이 배당 투자의 본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주가 가진 진정한 위력은 현재의 수익률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배당 성장이라는 소리 없는 진화에 있습니다. 단순히 지금 많이 주는 기업이 아니라 매년 주주에게 주는 몫을 키워가는 기업들을 선별하여 담는 시스템. 오늘 당신의 심은 씨앗이 10년, 20년 뒤에는 투입 원금 대비 10%, 심지어 20%의 배당률로 돌아오는 복리의 변주곡. 은퇴 후 월급이 사라진 자리를 배당금이 메워줄 때 인간은 비로소 노후라는 거대한 공포로부터 일시적인 해방을 얻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은 이 평화로운 결실조차 온전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미국 직상장 ETF를 통해 배당을 받는 순간 국가는 다시 한번 22%라는 양도소득세의 칼날을 들이댑니다. 당신의 노후를 지탱할 소중한 현금 흐름의 4분의 1이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소리 없이 증발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끊임없는 약탈의 순환 속에서 진정으로 안전한 우리만의 요새를 구축할 수 있을까요? 숫자는 감정이 없지만 때로는 그 어떤 언어보다 잔혹한 선고를 내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비용으로 인식하지 못할 때 자본주의는 그 무지의 대가를 복리라는 이름의 채찍으로 되돌려 줍니다. 이제 가장 보수적이고 차가운 시뮬레이션을 통해 당신의 남은 생애를 숫자로 직면해 보겠습니다. 매달 50만 원이라는 돈을 20년 동안 은행 적금에 성실히 부었을 때 금리 3%를 적용하면 당신의 손에 쥐어지는 금액은 약 1억 6,400만 원입니다. 평범한 이들에게는 큰 돈처럼 보이겠지만 같은 금액을 연평균 수익률 8%라는 보수적인 기준의 S&P 500에 맡겼다면 그 숫자는 2억 9,700만 원으로 치솟습니다. 1억 3,300만 원의 격차. 이것은 단순히 수익의 차이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은퇴 후 10년의 자유를 샀을 때 누군가는 그 10년을 메꾸기 위해 다시 노동의 현장으로 끌려가야 한다는 물리적인 시간의 차이입니다. 수익률을 더 낮춰 6%로 잡아도 격차는 여전히 7천만 원에 달합니다. 적금이라는 안전한 선택이 실제로는 당신의 노후를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시간의 산술은 세대가 올라갈수록 더욱 가혹해집니다. 30살에 시작해 매달 70만 원을 투입하는 이는 30년 뒤 10억 4천만 원이라는 거대한 성벽을 쌓고 매달 130만 원의 배당금을 연금처럼 수령하며 자유를 선포합니다. 하지만 40살의 깨달음을 얻은 이는 매달 100만 원을 쏟아붓고도 20년 뒤 5억 9천만 원을 쥐는데 그칩니다. 50살에 비로소 위기감을 느낀 이라면 매달 150만 원이라는 거금을 10년 동안 단 한 번의 실수 없이 투입해야 겨우 2억 7천만 원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이 알아보는 중이라며 망설이는 그 하루하루가 미래의 당신이 누려야 할 평온한 오후를 몇 번이고 훔쳐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려는 것입니다. 상황이 보이십니까? 숫자는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토록 명확한 계산기를 앞에 두고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안개 속을 헤매며 낡은 시스템의 주변을 서성입니다.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 혹은 누군가에 의해 가려진 그 장막 뒤에는
대중의 자산이 안전하게 불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 거대한 카르텔의 침묵이 흐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토록 명확한 생존의 도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사회는 이 진실을 대중의 시야에서 격리해온 것일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층위의 거대한 침묵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제도 교육의 의도적 외면입니다. 한국의 중고등학교 교실에서 우리는 노동의 가치와 성실함의 미덕을 배우지만 자본이 스스로 증식하는 원리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배우지 못합니다. 국가가 필요로 하는 것은 자본가가 아닌 시스템 안에서 효율적으로 기능하는 숙련된 노동력이기 때문입니다. 금융 문맹은 개인의 게으름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에 의해 정교하게 설계된 결과물일지도 모릅니다. 둘째는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금융기관, 은행의 이기심입니다. 당신이 ETF 세계로 발을 들이는 순간 은행의 가장 달콤한 수익원인 예대마진은 위협받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노후를 위해 가장 유리한 길을 안내하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당신의 돈을 최대한 낮은 비용으로 묶어두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영리 집단일 뿐입니다. 은행 창구에서 적금을 권하는 직원의 친절한 미소 뒤에는 당신의 기회비용을 희생시켜 지켜낸 조직의 실적이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 장벽은 지식의 권위를 이용한 진입 장벽입니다. 수많은 미디어와 전문가들은 볼린저 밴드나 RSI 같은 난해한 용어들을 쏟아내며 대중의 눈을 가립니다. 투자를 고도의 전문 영역이나 타고난 감각이 필요한 도박으로 격상시켜 평범한 이들이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진입 장벽이 높을수록 대중은 무력해지고 그들의 지배력은 공고해집니다.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이 무너진 뒤에야 비로소 자본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설계된 침묵을 깨고 진실을 마주했을 때 그 너머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따뜻한 위로가 아닌 기계적이고 냉혹한 실행의 영역입니다. 과연 당신은 인간의 감정을 지우고 이 차가운 시스템의 부품이 되어 끝까지 견뎌낼 준비가 되었습니까?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기계 안에서 개인이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열쇠는 역설적이게도 인간성을 지우는 것에 있습니다. 시장은 공포와 탐욕이라는 인간의 원초적인 감정을 먹고 자랍니다. 주가가 폭락할 때의 두려움, 고점에서 나만 소외될지 모른다는 조바심. 이 감정들이야말로 당신의 자산을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를 정교한 생존 프로토콜에 일부러 편입시켜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설계는 나이에 따른 기계적 배분입니다. 20대라면 소득의 20%를, 40대라면 40%를 망설임 없이 시스템에 주입하십시오. 젊음은 시간이라는 자본이 있기에 적은 액수로도 충분하지만 노후의 문턱에 선 이들에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 냉혹한 사치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진입의 분산입니다. 목돈이 생겼다 해서 오늘 당장 모든 것을 걸지 마십시오. 마치 1년치 김장을 위해 배추 가격의 추이를 살피며 나누어 구매하듯 당신의 자본을 12개월로 쪼개어 시장의 평균치에 녹여내야 합니다. 그것이 고점이라는 함정을 피하는 유일한 물리적 방책입니다. 가장 중요한 최종 단계는 자동화입니다. 증권 앱의 자동 적립식 매수 설정은 당신의 의지력을 믿지 않겠다는 겸손한 선언입니다. 매달 정해진 날짜 기계가 당신의 감정을 묻지 않고 자산을 사들이게 하십시오. 주가가 떨어지면 더 많은 수량을 확보하고 오르면 가치를 보존하는 이 무미건조한 반복이야말로 20년 뒤 당신을 승자로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지식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생존의 이정표가 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필요한 소음에 불과할 것입니다. RSA 계좌를 개설하고 시스템에 접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10분. 라면 한 그릇을 끓이는 그 짧은 찰나의 선택이 10년 후 당신의 삶을 두 부류로 가를 것입니다. 그때 시작하길 잘했다고 안도하는 소수의 생존자와 그때 알아만 볼거리라며 저물어가는 노을 아래 후회하는 다수의 군중. 선택의 권한은 언제나 당신의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다만 그 기회의 창이 닫히는 소리는 너무나 고요해서 아무도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